해리 케인 손흥민 때문에 착각하고 있어요. 미넨 토마스 뮬러 챔스 경기 후 인터뷰 도중 폭탄 발언 유럽 경합. 케인 월드클래스 아니라고. 토트넘 바이백 발동 조만간? 충격. 손흥민은 이번 원정에서 2골을 기록. 역대 북런던 더비 최다골 4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티에리 앙리, 가레스 베일, 로빈 판페르시, 이상 5골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던 손흥민은 이날 2골을 넣으며 앞선 선수들을 넘어섰다. 손흥민의 앞선 선수들은 해리 케인, 14골,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10골, 로베르 피레스, 8골, 다. 의미 있는 개인 기록들도 쏟아냈다. 이날 2골을 넣으면서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9시즌 만에 통산 150골 고지를 밟았다. 지난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그는 EPL 108골과 FA컵 14골, 리그컵 4골,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클럽 대항전 24골 등 150골을 기록했다. 토트넘 역대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건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 280골, 지미 그리브스 266골 등 5명뿐이다. 손흥민은 5위 클리프 존스 159위와 격차도 한 자릿수도 줄이며 토트넘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 개인 유럽 통산 199골을 기록하며 200호골에도 단 한 골 차로 다가섰다. 2010에서 11시즌 함부르크, 독일에서 데뷔해 유럽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이후 함부르크에서 20골, 레버쿠젠, 독일에서 29골을 넣었다. 나아가 토트넘에서 150골을 추가하면서 유럽 통산 199골을 기록했다.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손흥민은 유럽에서만 200골을 넣은 선수로 남게 된다. 골을 넣을 때마다 오르고 있는 EPL 통산 득점 순위도 어느덧 28위까지 올라섰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103골과 공동 33위였던 손흥민은 벌리전 해트트릭과 아스널전 멀티골을 더해 EPL 통산 108골로 피터 크라우치와 함께 공동 2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호날두, 디디에 드로그바, 폴 스콜스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제쳤다. 앞으로도 한 골씩 넣을 때마다 순위가 오른다. 27위 라이언 긱스와는 단 한 골 차고, 에밀 헤스키, 사디오 마네 등도 한 골 차로 손흥민보다 앞서 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 타이틀 23골을 품었던 2011에서 22시즌 이후 2시즌 만에 득점왕 경쟁에도 가세했다.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이 8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도 5골로 2위에 올라있다. 최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출전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득점포가 살아난 만큼 향후 득점왕 레이스에도 불이 붙게 됐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의 거짓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20일 한국 시간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 팬포럼을 통해 케인 계약에 바이백 조항을 넣었다고 발표했다. 레비 회장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이 함께한 팬포럼에서 바이백 조항이 있다. 되어 이제 이 바이백 클라우즈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은 레비 회장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케인을 보냈지만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을 언급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20년 동안 뛰었고 프리미어리그 9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라고 설명했다. 바이백 조항이란 해당 선수의 원 소속팀이 새 소속팀과의 합의하에 특정 이적료를 맞춰주면 해당 선수를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바이백 조항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시기와 액수의 문제다. 새로운 팀으로 이적 보내자마자 다시 복귀시킬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바이백 조항을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적료 자체도 마치 바이아웃 조항처럼 특정 액수가 정해져 있다. 토트넘이 케인의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케인을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원 소속팀이 바이백 조항을 발동시켜도 선수의 의지가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사되지 않지만 바이백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토트넘이 케인을 복귀시키는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아직까지 케인의 바이백 조항이 언제 발동되고 얼마에 발동시킬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케인은 지난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적료는 1억 200만 파운드, 2029억 원으로 알려졌다. 케인은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임대 생활을 제외하면 토트넘에서 활약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로 발돋움했다. 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뒤에 레알 마드리드 등과 연결됐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케인은 대체 불가의 선수였다. 또 유스 출신으로 팀의 리빙 레전드였다. 특히 케인은 토트넘에서 5승 트로피를 들길 원했다.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해 이적서를 차단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치열한 협상 끝에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케인은 이적이 결정된 후 토트넘 팬들에게 오늘 클럽을 떠난다는 걸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 분명히 지금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고 토트넘을 떠나게 돼 슬프다. 거의 20년을 토트넘에서 보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1살 소년에서 30대 남자가 됐다. 지금은 멋진 순간과 특별한 추억, 영원히 간직할 추억이 너무 많다. 수년 동안 함께한 모든 토트넘 동료, 모든 코치, 모든 감독, 유니폼 담당관부터 구단 셰프까지 관련된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트넘 팬이었다. 유니폼을 입고 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원이었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많은 특별한 순간과 추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 고 설명했다. 또 케인은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 대한 미래 등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새로운 시즌을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별 인사는 아니지만 감사하다. 고 밝혔다. 영국 현지에서는 케인이 말했던 토트넘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미래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별 인사는 아니지만 감사하다. 곧 보게 될 것이라는 말과 레비 회장 바이백 조항 발언을 엮어 가능성을 말했다. 현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 잘 적응하며 분데스리가와 UCL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케인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을 비난하기도 했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확실하게 토트넘과 다르다. 토트넘에서도 매일 이기고 싶었지만 몇 경기 이기지 못한다고 재앙 수준이 아니었다.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이후 2경기를 이겼지만 플레이 방식이 별로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정통한 스카이 스포츠 독일 플로리안 플레텐버그는 21일 토트넘은 케인에 대한 바이백 조항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단지 매칭 권리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에 대한 제안을 받는 즉시 토트넘과 레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 설명했다. 매칭 권리란 플레텐버그가 언급한 것처럼 A 구단이 뮌헨으로부터 케인을 영입하려고 했을 때 토트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토트넘이 A 구단과 똑같은 제안을 넣을 경우 바이에른 뮌헨이 수락한다는 가정하에 A 구단이 아닌 토트넘에게 케인과 계약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바이백 조항과는 전혀 다른 항목이다. 조항이 발동되는 특정한 시기도 없을 뿐더러 액수가 그때마다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협상에 유리해질 수 있는 장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토트넘은 케인이 뮌헨을 떠난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이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토트넘은 케인에 대한 전통적인 바이백 조항이 없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매칭 권리만 있다. 최종 결정은 토트넘이나 다른 구단이 아닌 케인과 바이에른 뮌헨에게 달려있다. 며 사실을 확인해줬다. 레비 회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가 커지자 바이에른 뮌헨 구단 수뇌부 중 한 명인 크리스토프 포룬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UCL 경기 후 토트넘이 케인에게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려 의문을 표하며
우리는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자신이 내뱉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레비 회장은 블룸버그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물론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 내용은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또 만약 케인이 언젠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토트넘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를 다시 데려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닌 바람을 드러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은 원래 토트넘에 잔류할 계획이었다. 분명 케인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꺼냈다. 2. 손흥민에게 역대 최고 축구 선수 묻자. 메시와 호날두.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는 22일 손흥민과 짧은 문답을 나눈 영상을 게재했다. 매체는 손흥민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각 분야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 있고 미식축구에 톰 브래디가 있다. 라며 운을 뗐다. 이어 한참 고민한 뒤 그리고 축구에서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꼽고 싶다. 라고 덧붙였다. 3. 다저스 입단 유일한 고교생 국대. 생애 첫 태극마크의 감격. 고우석 선배님 슬라이더 배우고파. AG. 유중1호의 유일한 고교생 장현석. 19. 이 가슴에 새겨진 첫 태극마크를 보고 감격의 미소를 지었다. 마산용마고 에이스 장현석은 고교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연히 이번 대표팀의 막내 선수다. 23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대표팀 첫 훈련에서 만난 장현석은 아직까지 어리둥절하다. 적응 중이다. 라고 얼떨떨해하며 문동주 선배님 비롯해서 모든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셨고 먼저 말도 걸어주셨다. 덕분에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있다. 라고 첫 훈련 소감을 전했다.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된 기분은 어떨까? 장현석은 행복하다. 라면서도 부담도 당연히 된다. 어색해서 죽을 것 같다. 언제 어떻게 던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믿고 올려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보직 관계없이 올려주신 위치에서 가장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조언을 구하고 싶은 선배를 묻자 주저없이 LG 마무리 고우석을 꼽았다. 장현석은 고우석 선배님의 슬라이더를 배우고 싶다. 모든 선배님들이 다 좋은 공을 던지시고 프로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하우도 배워보고 싶다. 각자 개인만의 타자 상대법, 구종, 경기 운영 능력을 물어보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다. 라고 의욕을 드러냈다. 아시안게임 출전과 관련해 다저스 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단은 아무런 태클 없이 다 오케이 해주셨다. 아시안게임 이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라고 답했다. 장현석의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다. 그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한다. 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쥘 경우 장현석은 병역 혜택을 받고 미국 무대에 진출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190cm-90kg의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갖춘 장현석은 올해 9경기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0.93 52탈삼진으로 고교 무대를 평정했다. 최고 157km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은 물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변화구 구사도 수준급으로 평가받는다. 장현석은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으며 지난달 초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LA 다저스와 계약금 90만 달러, 약 12억 원에 계약했다.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다면 전체 1순위 지명이 유력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태평양을 건너기로 결정했다.